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맘마이스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맘마이스가 정말 대단한 게스트를 또 모셨더라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 의전서열 2위가 나오십니다. 네. 1위는 누굽니까? 이니님이지. 여러분도 많이 보고 싶으실 테니까 바로 모시도록 하죠. 손석희 앵커와 동갑이라고 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베일에 가려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큰 박수 환영합니다. 아니 뭐 파파이스보다 훨씬 낫네. 아유. 예? 아니 이렇게 안아도 주고 막 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네. 예? 네. 그 파파이스랑 허접한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니까 유감입니다, 시장님. 아유. 나는 점수 좀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 아주 정무적 감각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님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합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 맘마이스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고 또 오라는 아주 그 팬들의 여러 같은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와서 너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네요. 이거는 외교적 발언 아닙니다, 절대. 네, 오늘 우리 뭐 김용민 마담은 사실 제가 옛날부터 인연이 있고 아마 제가 그때가 2011년 그 보궐선거 그때도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와 같은 지지를 해줘서 예. 아마 당선되는데 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네 다시 한번 그때는 제대로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요즘은 그 김용민 지지 발언이 오히려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뭐 아무튼 준비하시는 모양이죠 또. 뭐- 벌써 이렇게 지지를 슬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뭐 아니 사람은 뭐 해도 데뷔를 해야죠. 왜 시작부터 불편하게? 어렵게 오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김용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 우리 저 시장님의 맞아요. 시정 홍보에 엄청나게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서울 알고 계시죠? 네. 아니 근데 홍보를 그렇게 하면 좀 이게 뭐가 확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성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 우리가 해서 그나마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네. 뭐 아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졌고 시장님이 너무 빛나 보였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아첨이잖아요. 아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걱정 말아요 서울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이제 오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주 소개되는 아이템들 보면 서울 시민들이 알면 정말 좋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좋은 일을 비밀리에 하세요? 정말 하면서 항상 놀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제 사람들이 네. 국정원 같아 국정원. 많이 하지 말고 몇 개만 더 해라.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해라. 그런데 내 체질이 그게 아니에요. 하도 내가 잡다한 성격이어서 하나라도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사실은 엄청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몰라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하면서도. 네. 사실 지난 촛불 혁명 때도 우리 시장님이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니님 뭐 했습니까? 아유, 이 완전 국가 존엄에 지금. 예? 그러면 옛날 같으면 국가 반복으로 바로 들어가요. 실제로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왜 자꾸 그런 소리 자꾸 해요. 내심 좋아하십니다. 뭐 내심 좋긴 하네요. 그리고 광장을 또 시민들에게 열어주셔서 맞습니다. 사실은 그 가능했던 게 시장님 덕분이 크죠.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니 서울시장 그러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광장은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이니까 당연히
내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네. 누구라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서울시청 광장 앞에 뭐 그래 자유를 많이 보장하다 보니까 어버이 연합이 와가지고 박원순 인연 나와라 뭐 그렇게 하고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 또 보장은 해야지. 아, 거기서는 저 이년으로 표시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아마 이제 뭐 어디서 돈을 좀 받고 했는지는 잘 몰라도 네. 아니 시장이 뭐 여잔 줄 알았어요. 실제 이름은 전혀 여성적이지 않은데 원순 그런데 박력 있고 원만하고 순수한 남자잖아요. 아, 요거 네? 짜셨네. 그러니까. 아, 요거 짜셨어. 네. 아, 우리 그 시장님이 이제 그 당선되시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때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그 광장을 완전히 그 차벽으로 두고요. 네. 그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게 시민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그 차벽을 다 거두시고 시민들에게 광장을 다 내어주시고 아울러 광화문 광장도 이렇게 내어주심으로써 이게 그 21세기 사실상 최초의 혁명 그리고 아마 세계사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시민 명예혁명을 이루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시장님의 그런 그 어떤 공헌, 업적은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뿐 아니라 뭐 화장실도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처음 한두 번 때는 사실 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네. 특히 여성들이 뭐 1시간 이상 기다리고 그 건물 앞에서 그래서 예. 내가 우리가 회의를 이제 매번 했는데 회의하면서 그럼 건물들 주인들을 전부 찾아가서 다 만나라 주변에 그래서 화장실을 개방할지 안 할지를 밝혀서 만약에 개방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에 이름을 올려버린다고 해라. 그랬더니 한 200몇십 군데서 그냥 동시에 개방을 해줘갖고 사실 그때 만약에 개방을 그런데도 안 했으면 뭐 돌 날아가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서울광장 아마 그때 우리 김마담 기억할지 몰라도 처음 제가 그날 그러니까 2011년 10월 26일 밤인데요. 예, 예. 그때 이제 당선이 확정돼 갖고 예, 예, 예. 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텐데요. 예. 제가 그때 올라가서 했던 말이 예. 이 광장부터 예.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갖고 그 전에 허가제를 없애고 예. 지금은 완전 신고제로 바꿔서 예.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아.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예. 시장님, 네. 박수 좀 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왕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아, 못 사실은- 견디겠어, 진짜. 치고 싶어가지고. 시청광장 바로 쪽에 덕수궁 대한문합 있잖아요. 예. 그게 쌍용차 그 해고자들이 와서 예, 예, 예. 이렇게 막 텐트도 치고 네. 시위를 하는데 네. 아니 나는 그런 분들을 내가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 좀 전기도 공급하고 텐트 치게 합법적으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거기는 관할이 중구청이야. 중구청은 자유한국당 그 예. 새누리당 그 당시에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 말이 안 통해. 어. 구청장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죠 아무것도. 뭐 거기다 화단 만들고 해서 막 그 텐트 보고 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이 예. 이 광화문에서 텐트 칠 때는 거기는 서울시 관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기도 공급하고 지금까지 예.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 있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죠. 예. 아, 우리 저 아, 무슨 뭐 메시지입니까? 아, 관할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뭐가 좋다.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구청장님들도 이왕이면 네. 이제 뭐 좋은 정당의 예. 사람들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예. 취지죠. 그런 네, 느낌. 맞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시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중도에 하차를 하셨는데 저는 왜 그랬을까? 왜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지금 서울시는 박원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시장님이신데 대선으로 가버리시면은 애쓴다 애써. 야 진심이야. 애쓴다. 그래서 정말 대충 하셨으면은 뭐 또 달랐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서울시를 훌륭하게 만드셔가지고 정말 이 서울시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민들의 마음.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후회해요. 그 당시에 사실 내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로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무슨 본인의 결단부터 또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오직 서울시만 죽으라고 그냥 했는데 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정리했고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그 네. 당시에 지지도가 굉장히 뭐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서울시장으로서의 호감도는 뭐 56%가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서울시장을 좀 더 하라는구나. 네. 예. 근데 시장님 아무리 그래도 성남시장보다 적게 나온 거는 기분 아주 언짢은 일 아닙니까? 왜 자꾸 화를 돋구어요? 아니 그거야 뭐 아니 일시적으로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뭐 근데 이제 우선 주관적으로 무엇보다도 네. 객관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내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 많은 스스로 저는 뭐 시험 공부를 해도 내가 정말 자신 있고 뭐 만점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딱 저걸 했지.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됐고요. 네. 시장님 현안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TBS 교통방송은 그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춤을 춘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들이 뭐 한 2-3시간씩 마이크 잡고 편파 방송하고 있다. 이러면서 TBS가 과연 보도 시사를 할 수 있는 방송인가? 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TBS 교통방송은 가장 지금 완벽하게 독립돼 있고 네. 완벽하게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는 사장을 임명하고 나서 잘 만나질 않아요. 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걸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왜 얘기합니까? 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뭐 거기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뭐 국민의당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문제 제기한 사람도 뭐 한 7번, 24번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네. 문제 제기야 뭐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나 뭐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이런 뭐 편파성 논란 자체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교통방송에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그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논란됐었어요. 보통 아니 근데 사실은 이 TBS만이 아니 교통방송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방송계의 네. PD, 예. 작가, 뭐 또 기자, 여러 예. 기자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왜 이게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저 외주 제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뭐 교통방송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모두 비정규직 시켜라.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어디 용역 그 연구기관에다가 용역도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연말이 가기 전에 어쨌든 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는 확실하게 제가 지시합니다. 저는 질문 없이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런 루머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개인적으로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그 임종석 비서실장 미워하세요? 왜 그래? 이게 자꾸 뭐 사람을 이간질하고 아니 그런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근거가 있어야 저기 될거 아니야. 부시장으로 네. 저기 이렇게 임명한 사람인데 왜 미워해? 아니 이제 그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더 큰 자리에 이렇게 간 거 아니냐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썼던 사람이 더 큰 자리에 좋은 자리에 가면 기뻐할 일이지 않나? 기쁩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루머에 아마 저 뒷얘기는 이런 거겠네. 그러니까 386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밑에 있어야 나중에 이제 뭐 대선을 나가거나 이럴 때 좀 힘을 받을 텐데 네. 이 사람이 골로 가니까 네. 섭섭하다. 나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지. 아. 그러면 잘못되기를 바라나요? 우리가 이거는 소문 그만 내자. 아니 여기가 그런 소문의 진원지였구나. 아 이거 안 되겠네. 여기 자주 나와야 되겠다. 네? 이런 걸 시정을 해야지. 그럴 듯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여기 저기 언론 비서관 알았죠? 여기 매주 고정 손님으로 좀. 아유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나올 겁니다. 시장님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초로 소송을 거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계실 때 그때 그 무슨 일이었던 겁니까 그때? 그때는 사실 제가 시장 되기 전인데 예예예. 희망 제작소라고. 아 희망제작소. 예, 그렇죠. 저는 뭐 좀 뭐가 이렇게 잘 되면 이제 그다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곤 했는데 네. 그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펼쳤어요. 예.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이렇게 왜 휴면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 예금자들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돈이 자꾸 쌓여서 그 돈으로 한 200억인가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어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돕는 일을 하자. 예. 그래서 이름도 하나 희망재단이라고 만들고 네. 돈도 그때 200억이 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단 이사도 하나은행이 절반, 희망제작소 절반 이렇게 해서 이제 창립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개입한다. 그 사업을 예, 못하게 그 말을 제가 해방을. 들었어요. 예. 예.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디 강연 가면 다 정보과 형사들이 다녀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기업 그 사장이나 대표한테 또 뭐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거 그럼 사찰하고 있는 게 틀림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어느 언론 인터뷰상에서 네. 공개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걸 갖고 국정원 그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했다. 나보고 네. 오히려 소송을 걸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를 박원순 상대로. 시장님한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네.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뭐 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내가 다 이겨버렸죠. 그때 저쪽 상대를 대표했던 그리고 국정원을 대표했던 변호사들의 비용 누가 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그죠? 예?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송을 했죠. 당시 국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뭐 다 알면서 그래요. 원세훈. 네. 자 그리고 최근엔 또 시장님이 블랙리스트 또 여러 가지로 또 사찰 대상자고 그래서 시장님이 소송을 제기하셨죠. MB를 상대로. 이제는 내가 고소 고발을 했죠. 예, 민사소송도 제기할 생각입니다. 예, 우선 형사로 예. 거셨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언론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요. 네. 내가 서울시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글인데 거기 보시면 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예. 박 시장을 죽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뭐 정경련 얘기도 나오고 아까 어버이연합 얘기도 나오고 언론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다 실행이 됐다. 문제는 그냥 제안 문건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그대로 이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버이연합이 나를 상대로 온갖 명예훼손을 하는 원순이 이념부터 네, 시작해서 네, 그래가지고 19번의 예. 항의 나를 비난하는 그런 집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KBS나 이런 MBC나 뭐 그 당시 공중파 방송에 내가 좋은 뉴스로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도 나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2년 전인가에 저 진선미 의원이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이제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이 국회의원들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국정원이 작성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예. 국정원 스스로 예. 적폐청산 TF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국정원이 작성한 게 맞다. 네. 이렇게 국정원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네.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예.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특히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인 한 명을 상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국가기관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엄해하고 탄압한 사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그렇게 저를 사사치 다 했었는데 제가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 보면 진짜 어찌 보면 또 고마운 점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깨끗하고 네. 그렇다는 걸 증명해낸 거잖아요. 네. MB가 이제 그 서울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아마 그래서 더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것 같은데 근데 승소율이 굉장히 높으시죠? 지금까지 몇몇 사건들 뭐 아드님 관련이나 이런 재판들 보니까 승소율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신데. 변호사 할 때는 네. 박 시장한테 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박 변호사한테 가면. 그래서 사실 내가 변호사만 계속했으면 돈 많이 벌었어. 이런 빌딩 한 뭐 몇십 개는 하고. 야 방금 표정 봤어? 우리 야, 이런 김용민 씨한테는 그냥 하나 공짜로 줘 그냥. 네? 내가 지금 빚이 많아갖고 지금은 못 그러는데. 시장님 현실은 빚만 5억 아닙니까? 그런 거 금방 갚을 수 있겠지. 네? 그걸 어떻게 갚아요? 아니 내가 변호사 하면 그냥 저기 곧 이제 배들 옵니다. 변호사로서 능력이 굉장히 좋으셨군요. 아니 백발백중이었다니까. 그래요? 진짜. 서울에 그 돈을 갈쿠리로 막 이렇게 긁어모으듯이 모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갖고 젊은 시절에 돈을 좀 벌었는데 그래갖고 뭐 역사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데 이제 건물도 사주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빈털터리가 됐더라고요. 또 시민운동 한다는 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벌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강연도 그때 가면 뭐 그래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한 번 가면 그랬는데 그 돈을 내 집에 썼으면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그 당시 참여연대 사옥 있죠? 네. 또 아름다운 재단 사옥 있죠? 네. 또 뭐 이렇게 다 단체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그런 단체도 내가 그만두고 나올 때 17억인가 재산을 남겨놓고 나왔어요. 내가 살림을 살면 진짜 잘 사는데 정작 우리 집 살림을 잘 못 살아요. 아니 그 집에서 뭐라고 안 하세요?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뭐 일찌감치 포기를 했겠죠. 서울시 살림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살림은 잘 물으셨어요. 오늘 아까 내가 보고 왔는데 본래 거의 20조 정도 되던 채무가 8조 5,300억 정도 지금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 복지 예산이 내가 취임할 때 4조였던 게 지금 8조 6천억이 됐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게 다 우리 가난하고 힘든 시민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듬는데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살림 잘 산다니까 묻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그 걱정 많은 서울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낀 건데 시장님이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하는 스타일들이 한 10개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뭐 내가 잘하는 한두 개 정도 딱 골라서 집중적으로 파고 뭐 이러잖아요. 시장님은 10개 문제가 보이면 10개를 다 하려고 그래. 네.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장님을 다 만났대 또.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시민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고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민원도 어떤 우리 시민들의 아픔도 사소함이라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무겁게 중요하게 다뤄야지. 그러면 아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과연 있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대응해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당장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 세대에 가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요. 서울시는 원전 2기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전 도시가 늘어났는데 서울시만 줄였어요. 그래서 서울시처럼만 전국에 하면
원전 14기 분량을 지금 당장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전이 24개잖아요. 예. 서울시가 이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서울시처럼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만 하면 24개의 원전 없애도 전혀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냈죠.